안녕하세요. 모든 작가 친구 여러분. 어젯밤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가격이 약 1,500달러 구간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약간의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 차트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카이스유 쪽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사이드웨이 구간은 꽤 큰 편입니다. 우리는 마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알트코인 현물 포지션도 위쪽에서 50% 정도 줄였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데이 차트에서 크로스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하나씩 포지션을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트렌드를 주도하는 스포츠 부문, 즉 우리가 얻는 수익률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광범위한 전략 측면에서 만도레스가 우리를 살짝 놀렸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0.1%, 0.2% 정도였는데 우리는 그 정도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변화의 성과는 모두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꽤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어젯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다툰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까요? 이 소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친 셈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12쪽에서도 결제 지연 관련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을 마쳤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이제는 기술적 분석 쪽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웨이브 2 구간에서 매매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혹은 A파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어느 파동인지 확신할 수 없으니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정보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XM은 세계적으로 인가받은 상위권 브로커 중 하나로 FSC, DFSA 등 다양한 기관의 인가를 받아 전 세계 사용자들이 XM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 외환, 금, 대출 등 다양한 상품의 트레이딩 계정이 없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계정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포터분들을 위해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포트폴리오 관리와 관련된 주간 업데이트 영상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Asset Wave 3쪽의 리스팅도 점차 늘려가고 있는데 현재는 50개 자산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저희 클래신 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Big Into with Poster에서는 모든 기초를 다루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인 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프로모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드셋, 머니 매니지먼트, 마켓 사이클,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 트레이딩 조건 조정 방법, 선물 트레이딩에서의 포지션 사이즈, 계산법, 비트코인 선물, 크립토, 금 선물 등 다양한 내용을 함께 다룹니다. 그리고 우즈버그 쪽에서는 다소 고급 과정이 진행되는데 스노우볼 전략, 숏 포지션을 통한 가치 고정, 클래스 더머럴, 타임프레임 분석 등 실제 시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고급 기술들을 가르칩니다. 오늘 아침 알트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거의 모든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보면 평균이 약 8% 정도입니다. 8% ENF, TIF는 1%이고 LDO는 14%, ARB는 8%입니다. 이처럼 하락한 것은 시장, 즉 비트코인 흐름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비트코인도 어젯밤 약 100, 500달러 구간에서 급락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친구분들께 경고를 드렸고 어떤 알트코인이 신저가를 기록하면 그쪽 포지션에는 가급적 진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숏 포지션에 진입한다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다면 비트코인이 반등 신호를 보이기 시작할 때 진입하는 것이 좋지만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OP 같은 경우 6%인데 곧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꽤 흥미로운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 빵인덱스 업데이트를 아침에 살펴보면 다시 공포 구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탐욕에서 바로 공포로 점프한 셈이죠. 어제만 해도 50 근처 50대 초반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소규모 사이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다시 공포 구간인 45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롱과 숏 포지션에서 청산된 사람 수를 보면 20만 명이 넘는 친구들이 청산당했습니다. 어젯밤에 포트가 터진 금액이 9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 9억 달러 중 대부분이 롱 포지션 쪽에서 발생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그래프를 새로 고침할게요. 그래프가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프가 튀어오르면 바로 8억 7, 500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롱 포지션 쪽에서만 발생한 금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 10만 5천 달러 구간에서 롱을 잡았던 것 같고 그 가격대에서 버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조건상 저는 숏 포지션 쪽에서만 거래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쪽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 친구들의 수익률을 보면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같아요. 약 2%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5월에는 10% 넘게 수익이 났었죠. 5월에 수익이 났던 거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숏 포지션 쪽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번 하락이 얼마나 깊을지 그리고 차트가 어떻게 마감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다려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전략도 약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번 달에 우리가 롱 포지션을 잡으려고 했던 거 맞죠? 그런데 다이버전스가 마감되자마자 결국 원래 전략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바트 THB 쪽을 살펴보면 우리가 설정해둔 구간까지 가격이 내려왔어요. 그때 관점에서는 약 30, 이 바트 정도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300만 바트 혹은 그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 구간도 진입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현재 위쪽 저항선은 이전 올타임 하이였던 약 3, 07 바트 그리고 300 바트 부근인데 아직 비트코인 바트 쪽에서는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이고 바트가 강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바트 쪽에서는 아직 올타임 하이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지지선이 매우 중요한 구간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206 바트 구간은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되는 핵심 지지선입니다.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바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4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여전히 플러스이고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두 개의 차트를 함께 보고 있었고 그리고 다시 비트코인 바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일에도 플러스였고 마감도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매도 한쪽은 프리알리티라는 기관입니다. 94에 매도했어요. 더블랙록은 어제 200개 넘게 매수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시초가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완전히 급락했어요. 다들 엄청나게 팔았고 98.2에 매도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볼 것은 저는 비트코인 스팟이나 이더리움 스팟 ETF와 비교해서 시가와 종가 조건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주로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트레이딩 할 거예요. 이게 메인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어린이들의 아웃코인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여전히 이전과 같은 하단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반등하려면 25를 지지선으로 삼고 점차 위쪽 약 75 구간까지 천천히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웃코인은 저는 아직 하나도 매매하지 않았어요. 현물에서는 거래하지만 선물에서는 전혀 안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파트를 볼게요. 어젯밤 일론과 트럼프가 정말 치열하게 맞붙었죠. 트위터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론이 뭐라고 했냐면 일론이 없었으면 트럼프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이미 졌을 거라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만든 여러 법안들이 테슬라의 사업, 즉 전기차 EV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 쪽에서도 아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렸고 그 일로 인해 어젯밤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몇 퍼센트나 떨어졌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봤을 때 14%입니다. 14%나 떨어졌어요.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이 싸우고 다투게 된 거죠. 이번에는 트럼프 쪽 소식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공식적으로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SEC에 공식적으로 서류도 제출했다고 해요. 아마 이쪽 사업에도 진출하려는 것 같습니다. 펀드 쪽에서요. 스팟 비트코인 ETF입니다. 이 소식은 시안 블록체인 쪽에서 나온 뉴스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22 유럽 중앙은행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어젯밤에 큰 변동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급락하기 전에 22 관련 뉴스가 있었죠. 그 뉴스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등했다가 우리가 라이브 방송할 때도 그랬고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하락해서 결국 우리가 보던 트렌드, 네트 트렌드도 이탈해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약 104, 0 근처 구간이 무너졌다는 거고 102 근처 구간도 무너졌어요. 이제 두 개의 차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센터 쪽 파트입니다. 센터에서 경고한 내용인데 민간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거 보유하게 되면 만약 이 기업들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시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꽤 동의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한동안 계속 말해왔던 게 요즘처럼 비트코인을 무분별하게 사들이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 기업들이 자금을 모아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시장에 조정이 필요하게 만드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건 결국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금융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투자에 들어오는 자금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마련이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제 테크니컬 차트 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은 예상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위쪽 두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잡았었죠. 110쯤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139 근처에서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그 후 다시 매집이 들어왔고요. 오늘은 새로운 숏 포지션을 잡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희 숏 포지션도 이 구간에서 수익을 냈고 친구들과도 같은 시기에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꽤 잘 해낸 셈이죠. 법 파트에서는 최근 행보장에서는 돈 올 때가 농담도 하곤 했는데 이럴 때는 드로우다운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대략 2~3% 정도 드로우다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각자의 포트폴리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카에스 쪽에서 홀딩하고 있는 포지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2.6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아직도 계속 운영 중입니다. 어젯밤 PP형이 약 12만 수익이 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직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운영 중입니다. 조건에 따라 매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조건에 따라 매매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 구간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건에 맞춰 매매를 이어가야 합니다. 다음 세트에서는 HL 구간을 체크하며 차트 구조가 어떤지, 지지선을 지킬 수 있는지, 지킬 수 있다면 버전을 줄일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림이 재밌는 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이 재밌는 그림이 바로 제가 계속 지켜보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BC의 재밌는 그림이 만약 93 이하로 눌린다면 이게 바로 바빗의 또 다른 신호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바렌 그래핑입니다.
이전에 여기서 쭉 내려온 적이 있었죠. 만약 여기서 또 한번 강하게 떨어지는 캔들이 나오고 그게 다이버전스에서 이어진다면 이건 꽤 힘들고 무서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큰 베어리시 하락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기대하는 좋은 시나리오는 가격이 살짝만 눌리면서 97, 96 근처에서 약하게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는 겁니다. 또는 이 구간에서 약세 신호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정리하고 아마도 1, 2, 3개의 약한 조정 캔들이 나온 뒤에 다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디스코드에서 친구가 이번 트레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거든요. 사실 매번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죠. 이번에도 똑같이 설명드릴게요. 저는 제 관점에 따라 트레이딩하고 그걸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간 차트에서 큰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어요. RSI가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터프닝 강한 저항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도 강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스노우볼 포지션을 계속 늘리는 전략을 한다면 분명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109, 0에서 107, 0 근처 구간에서는 절대 스노우볼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스노우볼을 한다면 무조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네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요. 자, 이제 엘리엇 파동 구조로 바라보는 부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은 사이드웨이 횡보가 42까지 확실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힘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예측했던 상황이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비파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선을 그으면 또 혼날 테니 조심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엔딩 구조의 형태는요. 이제 1파로 올라가고 2파로 조정한 뒤 3, 4, 5파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1파를 자세히 보면 내부에 3개의 파동, 즉 ABC가 있습니다. 지금 이 ABC 파동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락하는 이 지점이 비파일 수 있는데 현장에서 비파가 약해지는 신호가 있는지 평가해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신호가 없다면 계속 진행되어 두 번째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호가 있다면 비파를 활용해 스윙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구조라면 파동이 꽤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약간의 신고점을 만들고 다시 조정이 오고 또 약간의 신고점이 나오고 다시 조정이 오는 식입니다. 또 약간의 신고점이 나오고 다시 조정이 오죠. 맞죠? 이게 바로 이 구조입니다. 이 구간에서 만약 누군가가 사이드웨이 업이나 엔딩 다이어고널 같은 스윙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 구조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계속해서 페이크에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강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온다면 어젯밤에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 A파의 상승 구간이 만약 B파로 전환되어 끝난다면 이게 연장된 A파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브웨이브 하위 파동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 서브웨이브 안에 있죠. 만약 이게 1, 2, 3, 4, 5로 진행된다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아래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하고 그때 테이블 다리 강한 지지선 같은 지지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B파로 반등했다가 또 하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엔 큰 C파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이번 사이클의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제 관점에서는 스노우볼 추가 매수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수요 공급 구조를 보면 중요한 지지선인 2700이 이미 하락 돌파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 역시 중요한 수요 구간이었는데 이미 이탈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오늘 어떤 식으로 조정 콜렉션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작은 조정이 나오는지 아니면 바로도 하락하는지 작은 조정이 나오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강한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면 강한 양봉이 나와서 15 영부근을 확실히 지지해줘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금 근처에서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이전에 얻은 이익으로 마진을 사용해서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본 건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 베팅하거나 테스트해본 셈이죠. 이번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친구들에게 말하듯이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을 위한 조정 국면을 살펴보면 이번 하락은 꽤나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파, 즉 웨이브 2의 형태로 이후 3파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이죠. 다만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저는 좀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 우선순위 3으로 두고 있어요. 원래는 이 시나리오를 1순위로 뒀었는데 월간 블라인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이걸 3순위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조정한 거죠. 이건 슈퍼 불리시한 조정 패턴의 한 형태로 1, 2, 3, 4, 5파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확률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하락이 나오면서 이 시나리오 확률이 더 낮아졌습니다. 이제 이게 2파로 조정이 끝나는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상승 추세, 즉 바로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는 시나리오는 현재 약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번 하락으로 그 확률도 더 떨어졌습니다. 예상대로 10% 확률로 바로 상승하는 그림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렌지색 시나리오, 즉 70% 확률로 보는 시나리오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더 하락해서 비파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정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고점을 만드는 C파 상승이 이어진다면 그때 다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로 강하게 하락, 즉 크래시가 나는 시나리오를 본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깊고 강하게 하락하는 그림이며 이 시나리오 확률을 20%로 봅니다. 아직 바닥이 확정적으로 나온다고 보지는 않지만 현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다이버전스 같은 신호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것 같아요.
드롭이 다시 일어날 때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몇 퍼센트 정도냐면 약 3%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로우를 조금 더 추가하지 않을 거예요.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고 싶은 분들은 테스트 라인 파트에서 첫 번째 트렌드 라인에 가까워질 때 노란색, 약간 노란색 부분이죠. 이게 좋은 트렌드 라인이냐고 물어보면 네,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업트렌드로 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고 바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깊게 조정되어서 약 93, 94 근처까지 내려오면 그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트렌드 라인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로 헬시하게 상승하려면 가격이 한 번 더 깊게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내려오는 과정이 제대로 되어야 해요. 강한 매도세와 스윙 그리고 매수세가 함께 들어오면서 예쁜 다이버전스가 나와야 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스노우볼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 만약 이 톤에서 스노우볼을 한다면 리스크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MC를 FC의 친구로 보는 관점에서 이 구간에서 한 번은 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MC 이론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 진입하고 여기서 공유하는 거죠. HL을 하이로 더 낮아진다는 건 대략 10만 근처에서 10만이 깨지면 손절해야 합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사실 구조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 상승 확률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횡보한다면 상승 확률이 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롱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이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동평균선도 교차하고 있고 월간 다이버전스, 주간 다이버전스도 차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확률을 측정할 때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롱 포지션을 잡으려고 합니다. 만약 이 근처까지 눌림이 온다면 롱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익 실현 TP를 할 지점은 위쪽 구간이 될 것입니다. 그 위쪽 구간은 이전 고점, 즉 과거의 하이 지점입니다. 위쪽에서 이익 실현 TP를 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실제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잡을 타이밍은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숏을 잡는 것은 다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불안감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 시스템 등과 관련해서도요. 그래서 금은 아직 반반, 즉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숏을 잡는다면 롱보다 훨씬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달러 파트로 넘어가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달러는 아직도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아직 횡보 중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노란색 구간을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빨간색 구간으로 움직이면 새로운 저점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달러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제 원유 쪽으로 넘어가 보면 원유도 하락 다이버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더 건강하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돌파가 나오면 65선 근처를 강하게 돌파해야 할 것입니다. 쭉 올라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우 존스 이야기인데요. 다우 존스는 어제 약간 플러스였다가 살짝 마이너스 0.25 정도였고 나스닥은 0.8% 하락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스닥 20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우 존스도 이 구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은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겠죠. 어젯밤에는 큰 변동은 없었지만 테슬라는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한 14% 정도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만요. 트럼프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죠. 이번에는 이더리움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계획대로 이더리움이 하락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흥미로운 매매 포인트는 숏 포지션을 잡고 아래쪽에서 이익 실현 TP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구간을 ABC 파동 1, 2로 보고 있고 아래쪽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 것도 꽤 안전한 한 번의 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선은 매우 중요한 저항선인데 수요 존 디만점과도 겹치고 아직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구간이 아직 돌파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계획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진입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더 낮아지거나 하면 우리는 손절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손절을 준비해두는 거죠. 예를 들어 OP 같은 경우를 보면 만약에 아직 저점을 깨지 않았다면 저점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저점 근처에 왔을 때 한번 진입해 볼 수도 있고 스노볼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점 근처에서 모아두었다가 마지막에 저점과 함께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매매할 때 기준점을 잡아야 합니다. 즉 그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ARB처럼 이미 저점을 이탈한 종목은 그런 경우에는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은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더 낮은 계단 만들기라고 하죠. 예를 들어 가격이 올라왔다가 다시 더 낮은 곳에서 계단을 만들면 올라가도 멀리 가지 못하고 또다시 더 낮은 계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도 멀리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또다시 더 낮은 계단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매매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구간이니 잘 선별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알트코인 중에서 어느 정도 강한 종목들이 다음 라운드에서 매매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별해서 기다리는 것이지 굳이 서둘러 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 진입 시 자금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살아남고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디스코드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 실제로 디스코드 방에 들어와서 규칙방에 들어가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방이 팝업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금, 크립토 관련 파트도 있으니 들어와서 자유롭게 채팅하며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자금 관리에 대한 지식, 마인드셋에 대한 지식,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지식까지 모두 균형 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에서 친구분들이 이번 사이클이 끝났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하락이 비파로 끝나고 C파로 다시 상승해서 새로운 고점을 찍는 엔딩 시나리오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바로 하락해서 ABC 파동으로 사이클이 끝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끝날 확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불장 시나리오, 즉 13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현재로선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트레이딩 하실 때 참고하세요. 무엇보다 자금 관리를 먼저 하시고 욕심내지 마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지 못하신다면 이 영상 끝나고 이어지는 영상도 꼭 시청해 보세요. CD로 정리해 두었으니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